예,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예, 벌써 10월도 이제 절반 다 가네요. 와, 세월이 무슨 날개가 달렸나 봅니다. 뭐 정신없이 가네요. 어제 저녁에 출근해 보니까, 음, 제가 근무하는 조련에 한 번에 6명이 신생 아가들이 들어왔습니다. 어, 그냥 많아서 4명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6명은 이제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료원도 하나의 이렇게 사회거든요. 그냥 엄마 뱃속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예, 나와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고, 자기는 누워 있어야 되고, 예, 이뻐해주는 아버지 엄마는, 없는 것 같고, 막 같이 자기랑 우러제끼는 아가들만 있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애들이 보채요. 들어온 첫날에. 한 번에 6명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선생님 5명 근무하는데, 예, 20명. 힘들죠.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라서, 그리고 어쩌면 제가 케어해주는 저 아가들 중에 대통령도 있을 거고, 예, 미래에 과학자도 있을 거고, 예, 모르잖아요. 제가 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예, 아가들을 케어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또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 또 제가 읽어주는 오디오를 이제 들으시면서, 예, 운전하시던 분이 사고 냈대요. 굉장히 그분한테도, 예, 좀 그런 것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서울이시면 제가 커피 대접해 드린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그건 좀 위험한데, 예, 운전하면서 유튜브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예, 어제 이어서, 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피를 부른 복수국을 이용하다입니다. 음, 말해봐라. 어떻게 안다는 건지. 잠시 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런 답이 흘러나왔다. 제 서류가 제일 밑에 깔려 있어서 아마도 순서대로 부르다 보니 이제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당한 대답이기도 했다. 근데 조사하는 보이원이 물어보는 물음하고는 거리가 참 멀었고, 어쩌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바보 같기도 했고, 전진해 보이기도 한 답인 것 같았다. 뭔가, 어, 5, 6명이 한 날 1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날에 같이 잡혔는 거에 대한 꼬투리를 잡자고 사실은 신문전에 나를 뚫어지게 쏘아보고 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빨아버리고 알아버릴 것처럼 나를 쏘아봤던 그 신문하는 보위원이기도 했다. 내 입에서 사실은 같은 날 같은 시에 중국 공안에 잡힌 우리들의 정체를 알려고 물어본 것인데 자기가 물어본 거하고는 너무 다 다른 기대하는 다른 대답이 나오니까 그 조사원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허파에 바람 빠진 인간처럼 허허하고 웃었다. 순간 그 웃음소리에 나는 직감적으로 무엇인가에서 벗어난 느낌이 들었다. 한마디로 1차 시험에서 합격한 그런 느낌이 몰려왔다. 본인이 직업상 죄인인 나를 떠보려고 한껏 겁주는 표정과 눈빛 그리고 행동으로 원하는 답을 얻기 원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바보스러울 만큼 전진하다고 해야 되나 생각이 없다고 해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인간이 원하는 답을 유머 있게 내 입에서 만들어서 내보내는지 그 지도원이 웃음을 빵 터뜨린 다음부터는 나한테 아주 곰상스럽게 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우리 6명의 목숨을 아마 그런 방법으로 구하려고 나에게 그런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오늘 땐 나에 대한 지조가 서서히 고봉으로 올라갈 때쯤에 그 역시도 조사관이니까 그답게 툭 나에게 한마디 던졌다. 근데 너네 좀 이상하다. 너랑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여러 명이 잡히지? 공안에. 네 생각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살벌할 정도로 눈꼬리가 휘어져 올라갔다. 어,
나는 그 조사하는 사람이 맞췄던 눈길을 떨구지 않고 곧장 대답했다. 예, 그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주 오래전에 산동성 위에서 실제 있었던 탈북한 남자와 중국 현지 안마방 아가씨 피비린내 나는 복수곡을 들려주었다. 그때 당시 나는 남편이랑 중국 산동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탈북 청년이 당시 중국 현지 안마방 아가씨랑 사귀었다. 그리고 또 동거했다. 사실은 남자가 그리워서 건장한 탈북 청년을 품에 안았던 그 아가씨는 돈을 벌어줘도 말을 몰라서 시장에 가서 물건도 제대로 사지 못하는 탈북자 그 청년이 너무 싫어졌다. 그래서 공안에 신고를 해서 그 탈북 청년을 잡아가게 만들었다. 사실 그것도 모르던 북송되었던 청년은 용케 빠져나와 다시 산동성 위에 있는 그 안마방 아가씨를 찾아갔다. 북한에 북송되면 영 다시 못 온다던 주위 사람들이 말가는 딴판으로 몇 달 후에 떡하고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총각을 중국 안마방 아가씨는 다시 중국 공안에 신고했다. 두 번이나 같은 사람한테 신고당해 북송되는 그 청년을 딱하게 생각한 경찰이 그 청년한테 너랑 함께 지낸 중국 안마방 아가씨가 두 번 다 신고했다고 알려주었다. 지고지순한 사랑인 줄 알고 찾아갔던 그 탈북자 청년은 그녀 때문에 두 번씩이나 북송했던 것이다. 그 후 두 번째 북송 때는 북한 교화소에서 3년을 징역살이 복역하고 다시 나온 탈북자 이 청년이 세 번째로 산동성 위에서 그 안마방 아가씨를 찾아가서 칼로 잔인하게 살해해 버린 일이 있었다. 그 일로 중국 공안은 주변에 있는 탈북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그때 나도 그 사건 때문에 엄청 곤란했던 일도 있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청년하고 연고 없는 많은 탈북자 아줌마들이 한꺼번에 잡힌 일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마치 금방 일어난 사건처럼 나는 실감 있게 말하면서 아마도 우리 말고도 이제 또 한날 한시에 공안에 잡혀오는 이들이 우리 말고도 이제 나중에 더 있을 거라고 강조해서 덧붙였다. 예전에 이 사건 때문에 공안들을 피해 다니라 엄청 곤욕을 치렀던 그때의 나를 나는 떠올렸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 함께 잡힌 이유를 설명하는데 나는 써먹으려고 갇혀있는 감방 안에서부터 미리 준비를 했고 조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건지를 정말 피나게 연습을 했다. 한때 살을 맞대고 정을 나누던 신분 있는 중국인 갑이 신분 없는 탈북자 을을 버린 방법은 사실 탈북자가 제일 싫어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다. 결국 젊은 중국 아가씨 죽음으로 마무리된 이 사건은 잘못을 떠나서 너무 비극적인 사건으로 내 기억에 오래 남았던 실제 있은 사건이다. 정말 그렇게 이 세상과 이별한 중국 안마방 아가씨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탈북 청년이 마음도 이해는 되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고 탈북자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도 없는 얘기이기도 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신분 없이 별이부동하는 삶을 살고 항상 살얼음을 진 얼음판을 걷는 그래서 늘 중국 공간에 쫓겨야 하는 우리 신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또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 그런 방법으로 자기와 함께 살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방법도 분명 잘못된 방법이고
또 그런 방법으로 정죄했던 그 청년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다시는 내가 해준 이 이야기와 또 그리고 우리 팀이 각자의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우리 팀에 대한 그 시니즈 보위원들에 대한 의무는 그렇게 풀렸다. 신문실에 돌아와 내가 제일 자랑스럽고 공지스럽게 생각한 것이 또 있었다. 바로 중국에서 신분도 없이 살아가는 탈북자의 타향살이에서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이 반전을 만들었다. 이 지옥문에서 영영 살아서는 해를 볼 수 없고 하늘을 볼 수 없는 지옥문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 팀 여럿을 구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 한국행 기도는 목숨이 붙어있다 해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북한의 함남도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 그것은 목숨이 붙어 있더라도 가족들 가면에는 절대로 안 되고 혹여 나중에 나이 들어 죽어서라도 가족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정말 그것 생각만 해도 오숨이 지를 정도로 무서운 곳이다. 그렇지만 나랑 같이 같은 감방에서 먹고 자던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요독 수용소로 보내졌음을 가슴 아프게 나는 지켜보아야 했다. 하지만 별다른 줄도 없는 우리들이 그들의 길과 다른 길을 걸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우리 팀 각자의 삶을 건져내신 분이 저물주 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렇게 모든 조사가 끝났고 또 나는 내 기도대로 정말 빈약하고 정말 금수보다도 못한 기도를 드렸지만 나는 정말 첫 번째 북송 때 그렇게 얻어 터지던 얻어 맞던 그런 조사가 아니라 정말 매 한 끗도 손에 대보지 못하고 나에 대한 조사가 끝이 났고 우리 팀을 조사하던 그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날에 하나님이 그 광경을 미리 보여주셨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여럿이 그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장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아침에 꿈을 꾸고 일어나 앞에 앉은 혜연이 엄마한테 기쁘게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했다. 혜연아, 우리 오늘 마지막 도장 찍을 거야. 믿어봐봐.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 팀에 대한 조사는 한국행 기도가 아닌 일반 범죄로 판결이 났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사가 아닌 북한에서 내린 그 비법월경 범죄 죄로 교화소에 갔다가 마치면 다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반 범죄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었다. 사실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소름이 전신에 쫙 퍼지고 내가 살아서 여기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신문실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팀 전원이 살고 싶어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고 살아있는 응답을 우리는 수감 중에 받았다. 단련대로 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탈북 후 중국에서 탈북자 신분으로 유랑자의 삶을 살았지만 짧은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혹여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삶이라고 나는 자랑스럽게 외치고 싶다. 10년의 중국 생활 중에 나는 늘 공안을 의식해야 했고 또 피해 다녀야 했고 33번 세대로 사는 집도 이사해야 했다. 비록 탈북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 팀 6을 살렸고 영영 나오지 못할 곳으로 보내지지 않은 데 대한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여기까지입니다. 신앙이 저랑 다르신 분들은 또 혹시 들으시면 거부감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내가 탈북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냥 덜지도 더하지도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살고 싶은 상황이었고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한국 기도로 판명이 되면 정말 살아서는 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절박함, 그리고 무서움. 그 무서움은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도 다 얘기할 수 없는 무서움입니다. 저희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항상 세뇌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세뇌 속에서 들었고 그 세뇌는 뭐냐면 무서움이 세뇌였습니다. 김씨 일가의 가족들이 그 운영하는 그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아가자면 거스르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들, 거슬렀을 때는 어떤 형벌이 잘해진다는 것. 저희는 뼛속까지 세뇌를 받으며 자랐으니까 정말 우리가 한국 기도로 판명이 났고 저희가 한국 기도로 판결이 나서 보내진다면 저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정말 지금도 막 얘기하려고 보니 막 다리가 막 저려들거든요. 그런 무서움. 저는 그래서 항상 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그렇잖으라고 당당하게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일부러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가 경험했던 내가 탈북자로 살아갔던 그 삶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분을 제가 오늘 제 책에서 많이 또 이제 서술한 여기 장이고 그래서 또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삶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삶인 것 같지만 또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동기부여를 받고 또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뭐 이제 금전적인 뭐 갔다 왔다 그런 나눔이 없어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굉장한 축복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저는 또 저희 고향에서 오신 분들 또 고위 학력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부모들도 안 계시고 혼자서 돈 벌랴 일하랴 알바하면서 대학 공부하는 친구들 정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데 제 삶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이제 못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은연중에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통일된다 했는데 아무도 준비되지 않고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큼 얼마나 이제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역시 비록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지만 제 분야에서만은 재고로 이제 인정 내지 살아내려고 저도 저만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날씨 일기예보를 잘 보시고 따뜻하게 입고 출근들 하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